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제 C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주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음 C 언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컴퓨터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컴퓨터 뜯어보면 뭐가 나와요? 본체가 나와요. 본체 뜯어보면 자, 요런 메인보드가 나오거든요. 메인보드가 뭐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일단 그래픽카드 꽂고 하드디스크 꽂고 CPU, 램 이런 식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이 얘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즉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보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왜 있는지 그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다? 데이터 저장이죠. 데이터 저장. 그쵸? 데이터 저장. 근데 데이터 저장인데 그 저장이 뭐냐면 영속 저장이에요. 영속 저장. 자,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 영속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껐는데 데이터가 다 지워지면 어떻게 컴퓨터를 쓰겠어요? 그쵸? 자, 별다른 게 없으면 데이터는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 요 CPU만 하는데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얘들이 3D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GPU가. 그런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 GPU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녀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다?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CPU의 역할은 뭐다? 자, 여러분들 CPU 보면은 보통 옆에 펜 달려있는 그런 돌아가는 펜이 CPU가 아니에요. 자, 요런 식으로 CPU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뭐 이미지라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 살짝 치워보면 펜 옆에 이런 칩이 있어요. 칩. 근데 얘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보통 얘가 엄청 뜨겁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 뒤편 만졌을 때 컴퓨터가 뜨겁거나 노트북 오래 돌리면 바닥이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얘가 굉장히 뜨거워서 그래서 팬이 있는 이유도 얘 열을 식혀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요새 컴퓨터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수냉쿨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냉쿨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 통과시켜가지고 얘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얘 열받지 않도록.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썸멀그리스라 해가지고 이 CPU 열 시키려고 뭔가 젤 같은 것도 발라주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들 오래 쓰다 보면 내가 관리 안 해주신 분들은 이 CPU 위에 칠해져, 기본적으로 썸멀그리스가 칠해져서 나오거든요. 컴퓨터 보면. 근데 얘가 탁 뜯겨 있어요. 그 썸멀그리스가. 여러분들 컴퓨터 관리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노트북 오래 쓰면 노트북 진짜 뒷판 까보면 이 CPU에 꼬매요. 이렇게. 왜냐면 그 썸멀그리스가 타가지고. 살짝.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CPU 자체가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롤을 한다고 해봅시다. 뭐 배틀그라운드로 해요. 그러면 롤을 하드디스크에 일단 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는 누가 한다? CPU가 하는 거예요. CPU.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게임을 한다 하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PU의 단위는 여러분들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죠? 얘는 뭐 기가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뭐예요? 처리 속도로 단위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는 결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몇 기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램도 뭐라고 하냐면 램이 몇 기가야? 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크고 램은 용량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쵸? 그런데 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램을 추가하려면 돈이 의외로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뭐 512기가라고 합시다. 그거를 여러분들 1테라로 바꾼다?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램을 뭐 32기가에서 62기가로 늘린다면 하드디스크보다는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램 용량이 의외로 비싸요. 자, 어차피 저장은 근데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CPU에서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왜 비쌀까요? 여러분이 이 램의 역할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자, 하드디스크 혹시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컴퓨터 본체 말고. 하드디스크 본체에서 일단 뜯으면 하드디스크 모양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요즘은 저도 본체가 없어서 요즘 잘 안 뜯어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그 안을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가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서 이런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오직 뭐예요? 여기 보면 저기 바늘 보이시나요? 이거 바늘 통해서 뽑아갈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바늘은 저기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디스크가 막 돌아요. 막 여러분들 막 디스크 혹시 도는 소리 들어보면 옛날 컴퓨터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막 본체에다 귀 갖다 대면 팬 소리 말고 막 CD처럼 막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인데 자, 얘가 돌아가는데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리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맞춰서 저기 있는 바늘이 데이터를 쓱쓱 뽑아갑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럼 얘가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RPM. 자, RPM이 이게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근데 이게 빨리 돌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늦게 돌면 데이터 저장이 데이터를 뽑아오는데 굉장히 느리겠죠. 자, 여기 CPU가 있어요. 자, 이 CPU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죠. 자,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에는 뭐가 있어요? 윈도우, 뭐 리눅스, 맥 OS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OS는 또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바로 여러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명령을 받죠. 그러면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롤을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떤 명령을 얘한테 날린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가 이 CPU한테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CPU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한 2년 걸립니다. 굉장히 느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CPU 얘는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분당 3600번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아득합니다. 그러면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 하드디스크 때문에.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자, 이분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서 하루에 게임을 뭐 3개를 만들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뭐 시나리오든가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몇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다?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CPU는 굉장히 빨랐어요. 옛날에도.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하드디스크 성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 그래도 어쨌든 CPU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램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램이. 자, 램은 뭐야?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뭐다? 전자식이에요. 전자식.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대충 설명할게요.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랑? 램하고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뭐다? 롤을 어디로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램에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 램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물론 롤을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그 1기가가 여기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뭐 이미지 파일도 있을 거고 동영상 파일도 있을 거고 음악 파일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램에는 오직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갑니다. 핵심적인 올라. 자, 그러면 램에는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켰어요. 그러면 그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도 켰어요. 그럼 mp3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고 여러 개의 데이터도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 램이 좁으면 안 되냐? 좁아도 괜찮아요. 자, 어려워요. 자, 롤이 1기가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용량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램은 그냥 4기가로 해볼게요. 대충. 자,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는 윈도우가 1기가를 사용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뭐 브라우저 음악을 켰는데 이 동시에 킬 수 있어요? 없어요?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걸 다 합치면 지금 용량이 넘잖아요. 5기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서 12명이랑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고시원에는 오직 한 명밖에 못 잔대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잘해서 꾸역꾸역 넣으면 4명까지 한 방에 잘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12명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12명이고 고시원 방 안에 최대 4명밖에 못 잔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달 살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4명이서 잠을 줄이면 되겠죠. 3교대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그냥 말도 안 되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만약에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더 가지고 뭘 하게 되면 시분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시분할. 자,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렇지 램이 적당한 시간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요 녀석들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뭐 롤한테 할당해주고 뭐 롤이 적당히 들어왔다가 또 빠져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음악이 들어와요. 또 그리고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데 참고로 윈도우는 빠질 수 없어요. 얘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램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나머지 요 4기가들이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많이 실행하면 뭐 요즘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컴퓨터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음악이 가끔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롤이 잠깐 버벅거린다거나 뭐 그런 브라우저가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그렇다?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램이 크면 좋은 게 뭐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해도 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라지는 거죠. 이런 비효율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간혹 보면 똥컴이라죠. 똥컴들 이제 가끔 무거운 게임 돌리면 느린 이유가 뭐예요? 용량은 크고 램은 한정적인데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벅찬 거예요. 그 컴퓨터한테. 그래서 그런 버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을 설명하냐. 개발자가 되실 분들이 다뤄야 할 부분이 저 램이에요. 저 램을 다뤄야 돼요.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트, 정수 데이터 타입, 인트 A를 하는 순간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로직은 뭐다?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에 뭐 int a, 플롯 b.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에 생긴다?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저 램 안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 그래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컨트롤 알트 시프트 딜리트 눌러보면 작업 관리자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그러면 작업 관리자 이거 보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이게 지금 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 바뀌죠? 용량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램에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거는 지금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빠지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램은 용량이 한정적인데 뭐 메모리를 1기가 차지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지우고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울 거고, 그래서 램에 대해서 지금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